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 이번 주는 3일만 근무하고 또 연휴, 지난주에도 연휴였는데 또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죠. 이번 주에는 월요일까지 쉬었다가 화수 목요일 날 일하고 또 금토일 연휴. 3일 동안 일하고 앞뒤로 연휴가 붙어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 3일 일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바쁘니까 5일 동안 일해야 할 걸 3일에 일을 마치고 쉬는 그런 어떤 느낌, 뭐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직장인들 중에.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든 한 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우리 거래일 그리고 너무 중요한 FOMC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오전에 뭐 아침 새벽에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아침에 이제 글로 써드리긴 했습니다만 밤에 이제 이 우리 증시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미국 증시가 막 개장을 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테슬라가 지금 막 개장을 했습니다. 2%대 출발을 해서 지금 바로 막 하락을 하네요. 0.8, 0.9, 0.9%, 0. 다시 뭐 1%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1.3% 상승을 하는 것으로 1.3%딱 상승을 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테슬라는 이제 1%대 초반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야, 이걸 그 미국 증시 개장할 때 맞춰갖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빠지네요.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뭘 좀 볼까요? 포드 자동차 볼까요? 포드 모터 0.51% 하락, 마이너스 0.51%. 화이자 마이너스 0.75. 일라이릴리도 뭐 오늘 그 치매 치료제 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제 많이 올랐었죠. 어제 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어제는 오늘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리비안 한번 잠깐 볼까요? 리비안 0.39 오르고 있고 루시드 0.67. 지금 2차 전지들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니오 하나 볼까요? 니오 2.3%.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2차 전지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이제 막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알긴 어렵지만 지금 개장 바로 직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갑자기 막 빠졌거든요. 지금 좀 어떤지 좀 이따가 다시 뭐 전체적으로 한번 미국 종목들까지 개장 이후니까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FOMC 결과가 오늘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분명히 주가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증시도 코스피도 약보합 또 미국은 급락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예상했던 사실 그대로 아닌가요? 그대로 미국의 지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 6월 중순에 있을 FOMC 다음 달 FOMC에 어떻게 보면 공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일단 좀 참고 있어봐. 주식 시장도 뭐 채권 시장도 투자자들의 심리도 다 일단 잠깐 참고 있어봐. 이런 느낌인 거죠. 왜? 6월에 올릴지도 몰라요. 한국은행 기억하시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하지만 다음번에 금통위에서 올릴지도 몰라요. 근데 2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했지만 역시 아직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거 아니다라고 계속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듯이 파월 연준의장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요. 자, 지금 금리를 왜 올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물가 상승률 최종 목표치까지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더 빨리 가까이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러자니 지금 미국의 은행들 그 유동성 위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리세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죠. 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것들 아직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나치게 안 좋아지고 있는 미국도 우리도 각각 국내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부담까지 같이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면서 동시에 국내 경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금융 당국자들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뭐냐면 금리를 더 올리면 이 경기 침체가 더 너무 빨라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올리지는 않되 물가가 그렇다고 자극을 받아서 금리 안 올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이제 시중에 투자도 하고 다시 그러다 보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최소한 금리를 올리지는 말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인상을 그 느낌을 지우지는 말자. 느낌을 딱 주지는 말자. 그거예요. 그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으로 미국은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까 하고 예상하게 만들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월 정도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금리를 동결하지만 아직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 않았어라고 파월이 얘기할 수 있죠.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바로 다음번에 또 올릴지도 몰라. 지금 경기 침체 상황과 경제 지표를 보고 이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6월에 한 번 더 진짜로 올릴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에서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6월 금리 인상이 기조가 조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헷갈리는 거죠. 이거 진짜야? 6월에 또 올리는 거야? 맞아?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글을 써드렸지만 오늘 파월의 기자회견장에서 그러니까 파월이 연설문을 읽을 때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반등하기도 했었어요. 그 한 3, 40분 사이에 증시가 이거 파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반등을 했다가 조금 가라앉았다 하면서 횡보하다가 기자회견장에서 6월 금리 인상 할지도 몰라요. 뭐 이러면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막 툭툭 나오니까 갑자기 급락을 막 합니다. 6월에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금리가 사실 우리 시각 새벽 3시에 발표를 했는데 새벽 4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오늘 그 분봉 차트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걸 보면서 이건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은 메시지 그 연설문에 이제 담아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다가 완전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인상을 이렇게 주지는 않기 위해서 약간의 경계 심리 또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말 속에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시장이 두려워할 만한 단어들을 많이 섞어서 말한 거죠. 근데 연설문 글에는 분명히 지난번 FOMC에서 담겨 있던 매파적인 표현들이 많이 삭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언론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또 우리 증시 개장 전에 증권사들의 뭐 리포트를 모든 증권사가 아마 다 냈을 텐데 증권사들이 아침에 이제 그 4시, 5시부터 잠깐 사이에 그걸 보고 이제 분석을 하고 오늘 아침에 낮에 나왔던 기사들 보고 이러면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지금 이 일시적인 어떤 변동 구간을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 6월에 그럼 진짜로 올리면 어떡해요? 진짜로 올리면 안 되죠. 진짜로 올리면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통틀어서 여기가 바닥이야 막 하면서 그렇게 사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단기적인 변동성. 오늘도 주가가 하루 종일 요동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면 불안하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고요. 또 반등하는 것 같으면 좀
비중을 다시 살짝 늘려놓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막판에 다시 이제 쫙 오전에 좀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오후 막판에 이제 3시 무렵에 다시 매수를 좀 3시 좀 안 돼서죠. 2시 몇 분에 매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이 FOMC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오늘 밤 미국 증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아마 생각하는 그런 세력이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길게 내다보면, 짧게 좀 하락을 하더라도 길게 내다보면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반등할 종목들이 뭘까? 이거를 잘 고민해서 선별적으로 좀 싸져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근데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100%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100% 매수하려고 했을 때 6월 FOMC 이슈를 보고 나머지를 채우는, 그 나머지를 대략 25에서 50% 정도는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6월 이 FOMC가 열릴 때까지 최대 50%, 한 20, 적으면 25% 정도를 그때까지 한 달 동안 분할해서 산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낙폭 과대주 또는 경기 민감주, 또 중장기 투자 가능한 실적 개선주,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매수해도 좋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또 장세가 오늘 이어졌습니다.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고, 그럼 일단 길게 내다볼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방송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431종목이 올랐고 440종목이 빠졌습니다. 딱 9종목 더 하락 종목이 많은 것처럼 0.02% 하락,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장중엔 뭐 이보다 더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2,500포인트를 딱 지지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코스피 100이 약간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시총 상위 1위부터 15위 여기까지가 조금 흐름이 안 좋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오른 종목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638종목이 올랐고 841종목이 빠졌습니다. 좀 더 흐름이 안 좋았는데 0.22% 올랐습니다. 뭘까요? 코스닥 150 보시면 0.82 대형주가 이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기관만 팔았고 특히 금투가 팔았습니다. 왜? 쫄보, 금리 쫄보. 제가 이제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이슈가 나오면 뭐 6월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금투가 그 역할을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만 샀는데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선물지수가 좀 약보합으로 나오지만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기로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1% 넘게 내렸습니다. 1322원대로 쭉 떨어졌네요. 국제유가는 오늘도 4.27% 하락을 해서 68달러. 아주 뭐 저유가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기름 많이 쓰는 분들, 뭐 농가나 뭐 대형차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괜찮을 것 같고, 또 항공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기름 많이 쓰는 업종들은 뭐 조선, 항공 이런 종목들은 괜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코스피는요 어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5월의 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은행권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원화 강세폭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외국인들 매수세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렇게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미국의 FOMC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총 상위주들 약진에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 제목으로 미국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하락 출발했지만 원화 강세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등의 코스닥 시총 상위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 기반으로 유통 및 제약업종 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신약 기대감에 치매 테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코스피는 오른 종목이 많이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오늘 바이오들의 약진 분위기 속에 2%대 올랐고 또 네이버가 1.82, LG화학이 0.69 이 정도였고요. 삼성 SDI가 보합, 나머지가 다 빠졌네요.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 종목이 몇 종목 안 돼요. SM, 케어젠, 포스코 DX가 빠졌고 또 LNF와 오스템 임플란트가 보합, 그리고 오른 종목은 알테오젠이 오늘은 8.9%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9% 기염을 더했습니다. 업종은 의약품이 제일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6%대, 한올 바이오파마가 10%대. 자, 이 바이오도요. 이렇게 업종이 순환매에 돌고 이런 이슈들 나올 때 올라갈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주들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3분기 실적 기대주 골라드리고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의약 하락 종목 보면은 딱 두 종목, 유유제약, EUB, 환인제약 두 종목만 살짝 빠졌네요. 자, 코스피에서 제일 안 좋았던 업종, 비금속 광물 업종인데 유니온 마이너스 15%대, 한국내화 마이너스 14%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유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메디프론 상한가, 에이프로젠 H&B, IS 이커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로투세븐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왼쪽에 유통업종 다음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업종이 제약입니다. 자, 기타 제조업종이 제일 안 좋았네요. 노바텍이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고 AD칩스도 좀 빠졌네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아이큐어 11%대, 코아스템 캐몬, 그리고 SCM 생명과학이 10%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S바이오메딕 마이너스 18%대, 셀루메드 마이너스 7%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767억 원 줄었고 코스닥의 솔브레인홀딩스, 위즈유익 스튜디오, 카카오게임즈 세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카카오뱅크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SM, LNF, SNS텍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동원산업, 필라홀딩스, S1, 코스맥스, 현대백화점 순이었고 코스닥은 TCK, 이오테크닉스, 서진시스템, 유진테크, CJENM 순이었네요. 자, 오늘 FOMC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월간은 파월 의장의 6월 FOMC와 이후 회의에 대한 발언에 주목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 예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고 6월에 금리가 올라갈 것처럼 얘기했던 것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올라가도 마지막일 거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번이 마지막이었구나를 6월에 확인하는 게 될 거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 금리 인상이 멈춘 뒤 주가는 올랐다. 비중 늘릴 기회. 주목할 업종이 뭐냐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올라가는 게 멈추면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동결 이후에는 내려갈 일만 남는 건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동결 기간이 8개월이다. 이렇게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번의 금리 인상 종료 이후에 동결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9.2% 올랐고 동결 기간이 평균 8개월. 그러면 5월이 마지막일지 6월이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올해는 넘길 거다. 금리 인하 시점이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차단 등으로 약세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결국 뭐 중요한 건 뭐냐?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이미지를 주는 거고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그런 파월의 발언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시장이 5월에 과연 그 금리 인상을 멈추는 동결 어떤 신호를 제시할 것이냐, 6월에 제시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놓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 6월에, FOMC에서,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다, 동결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성명서하고 기자회견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명서,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너무 기대를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 자극을 줄 만한 여지를 없애는 뭐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인하 기대 줄였고, 또 뭐 여러 가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게 봐야 하고, 또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만큼은 반드시 제한하고 싶어 했다는 게 여러 가지 다 이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뭐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300원 내렸는데 개인들 매수,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좀 늘려서 그렇고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딱 들어왔습니다. 500원 올라서 25만 원 찍었네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는 개인만 4일 연속 매수,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야 정상일 것처럼 보이지만 14,000원이 올랐습니다. 오늘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68만 원대 놨고요. 자, 셀트리온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외국인은 5일 연속 매수, 결국에 4,000원 올랐는데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세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헬스케어 외국인 기관 양매수, 기관이 특히 13,400주 매수가 들어왔고, 약간의 금투가 이제 매도 우위였던 걸 빼고는 대체로 매수 우위였고요. 거래량이 118만 주까지 늘어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위메이드는 외국인만 매수, 이제 매수세로 바뀌는 건가 하고 기대할 만한데, 일단 주가는 1,500원이 빠졌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보면 삼성전자는 0.15% 100원이 빠진 65,000원, 에코프로 BM 0.4% 1,000원이 빠진 24만 9천원, 에코프로 0.73% 5,000원이 빠진 67만 8천원, 셀트리온 0.12% 200원이 오른 16만 3,200원, 헬스케어 0.57% 400원이 오른 7만 1,100원, 위메이드 1.32% 700원이 오른 5만 3,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많이 안 좋을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21선, 11선 계속 지지를 확인하면서 좀 빠지다가도 아래꼬리 달고 올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아직 그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약 이틀 동안의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에코프로 BM은 제가 아래쪽에 매물대에다가 선을 딱 그었는데 24만 원대 초반 이 정도가 저점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24만 원을 향해 가면 그때는 매수로 전환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는 하락을 하면서 오늘 보시면 아래꼬리 끝이 21선 안 깨요. 지금 보시면 쭉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요 며칠 좀 빠졌지만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요. 지금의 이 하락은 다시 단기적인 반등을 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 응축의 시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에코프로 BM보다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어제 제가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망치형 캔들 말씀드리면서 전환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전환 신호치고는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관건이 뭐냐? 11선과 121선이 함께 지나는 이 바로 머리 위에 이제 이동평균선 두 개가 오늘 눌렀어요. 그럼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걸 바로 뚫으면 그 위에 또 21선. 그러니까 어쩌면 하루 정도 쉬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를 뚫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골든 크로스 매수 신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여서 그렇다면 이거는 좀 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잔뜩 하게 만들고요. 다음 주에 초반 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초반에 만약에 이 21선까지 다 뚫으면 그때는 이제 저 위에 481선 18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더 좋았어요. 흐름이 한 번에 이동평균선 이 저항선들을 다 깨고 올라갔고요. 위쪽에 481선 자리가 한 7만 4천 원, 7만 3천 원대 후반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좀 더 바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침 스토캐스틱 슬로우 역시 골든 크로스 나오기 바로 직전이다. 제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메이드는 뭐 역시 하락이 뭐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지만 이동평균선들 잔뜩 모여있는 구간에서 많이 빠지지 않고 저점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쪽 초록색 61선 부분까지 밀리면 그때 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지수를 보면은 2500포인트 왼쪽 위에 2500포인트 지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같으면은 초반에 안 좋았지만 결국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거. 의미 있다고 보고 이제 코스피 흐름을 저는 2,500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스토캐스틱 슬로우 밑에 보시면은 역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아주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요. 코스닥도 모습은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위쪽에 바로 머리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11선을 돌파해서 그 위에 481선 있는 데까지 올리는 875포인트까지 올리는 그런 과정이 아마 다음 주에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 11선을 돌파하는 게 코스닥은 더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외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다우존스가 좀 빠지고 있고 나스닥이 좀 덜 빠지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은 뭐 선물 지수보다는 미국의 그 증시 자체를 좀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8% 하락. 지금 다우존스는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121선 부근까지 121선이 33,427포인트인데 지금 33,414포인트예요. 약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느냐, 흘러내리게 되면 그 밑에 다시 61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근데 121선에서 아마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은 0.39% 하락 중이네요. 0.64%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 역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랫꼬리를 길게 좀 달고 반등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S&P 500은 아직 이제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을 조금 보면은 니오 그 2차전 지주 니오가 4.9% 상승, 5% 상승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루시드 하락 전환했네요. 마이너스 0.43.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마이너스 0.62. 좀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테슬라 1.02% 상승하고 있습니다. 0.95% 정도로 좀 내려왔네요. 어쨌든 한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는. 화이자 마이너스 0.39, 포드 자동차 마이너스 0.49, 엔비디아 마이너스 0.1. 엔비디아는 양봉으로 전환을 했네요.
반도체 쪽에 좀 좋지 않을까 싶고, 마이크론도 보니까 마이크론 마이너스 1.03, 뭐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국 ETF 하나 볼까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 ETF 0.82% 상승 중이네요. 자, 오늘 미국 증시도 약간 혼조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저는 뭐 6월까지 이런 횡보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개별 종목 투자에 좀 위험 부담을 느끼시거나 좀 이거 불안한데 이런 분들은 ETF도 괜찮아요. ETF 투자하기도 괜찮고, 또 마침 최근에 막 2차 전지도 좀 눌렸고 반도체 못 가고 있고, 오늘 바이오가 좀 ETF들이 좀 괜찮았죠. 좀 못 가고 있는 ETF들을 좀 골라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이 채권 투자 늘릴 만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뭐 채권들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최근 바짝 이 FOMC 직전에 바짝 상승하고 있는 그런 채권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 걱정된다 싶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뭐 제 아는 분 한 분은 지금은 현금 갖고 쓸 필요 없이 그냥 다 때려 박아라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만큼 저점이라고 여기가 이제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주가가 굉장한 긴 상승 랠리를 펼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년 아마 말까지는 더더욱이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상당히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좋은 업종, 좋은 자리 잘 골라서 매수하면 뭐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때 거기에만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뭐 연휴 3일 동안 잘 보내시고요. 이번 연휴에는 또 어떤 영상과 또 뭐 흥미로운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